엄마, 그런 큰 돈 어디 있어? 수술은 꼭 해야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 최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담낭암이라고 하셨어. 이번 주 안에 수술 안 받으면 위험하다고. 엄마, 지금 우리 형편 알잖아. 사업도 어렵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 1200만 원은 진짜 무리야.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울대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던 최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최영숙, 올해 70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명동에서 제법 이름난 한복 디자이너였습니다. 1980년대 제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15년 동안 외동딸 수진이와 사위 박민수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담낭암 진단을 받고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마지막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손에 든 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담낭암 2기, 즉시 수술 필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술비 1200만 원, 통장 잔액은 37만 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사흘 후 제 딸과 사위가 특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사위 아버지 회가변을 8천만 원 규모로 치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 발밑에, 아니 정확히는 제 명의로 된 종로, 한옥 건물이 120억 원의 가치로 변해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말입니다. 사실 저와 딸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게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랑 같이 살자.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위 민수도 착한 사람이었고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패션 브랜드 하나 런칭하고 싶어. 한복 디자이너였던 엄마 명성도 있고 요즘 한복 리폼이 대세잖아.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 제가 한복 매장을 정리하고 남편 사망 보험금까지 합쳐서 모아둔 돈이 8억 정도였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지만 외동딸이 하고 싶다는 사업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5억 주마. 대신 계약서는 써두자. 엄마, 친딸한테 무슨 계약서를 써? 내가 성공하면 다 엄마 거야. 결국 계약서 없이 5억을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 3억만 더 있으면 광고 한번 크게 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돈 3억도 전부 줬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딸의 사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8억 다 날렸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업하면서 은행 대출을 좀 받았는데 보증인이 필요했어. 엄마 도장을 좀 썼어. 뭐? 5억 정도야. 내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전 재산 8억을 날리고 거기에 5억 빚까지 보증을 섰다니. 수진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 엄마, 우리랑 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걱정 마. 내가 다시 일 시작할 거야. 하지만 딸은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며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손주들 도시락, 청소, 빨래. 엄마, 반찬 떨어졌어.
장 좀 봐와.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내가 피곤해서 그래. 엄마, 오늘 손님 오는데 집 좀 깨끗이 해놔. 15년 동안 저는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쌓았던 자부심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려 사흘간 누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픈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 오빠 출장 가기 전에 꼭 밥 먹어야 한대. 며느리. 아니, 사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하인이구나. 더 가슴 아팠던 건 한 달 전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을 때였습니다. 여보,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답답해.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그게 뭐 어때? 어차피 빚 보증 때문에라도 모시고 살아야지. 아휴, 그것 때문에 더 짜증나. 5억 보증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모시고 사는 거잖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모시고 사는 이유가 효심 때문이 아니라 5억 빚 보증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담낭암 진단을 받고 딸에게 거절당한 날 저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한복 디자이너 시절 함께 일했던 선배 김혜자 씨였습니다. 혜자 언니, 반가움보다 서러움이 먼저 치밀어 올라 눈물이 나왔습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자 언니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차를 시켜줬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8억 투자, 5억 보증, 그리고 오늘 수술비를 거절당한 이야기까지. 뭐, 수술비를 거절했다고? 담낭암인데?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혜자 언니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영수가 이거 봐. 화면에는 SNS 피드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딸 수진이와 사위 민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수백 송이의 장미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정장과 드레스를 말끔히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오늘 오전에 올라온 거야. 나도 패션계 사람들 팔로우하다가 우연히 봤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소가 어디야? 신라 호텔이네. 댓글 보니까 연회장 통째로 빌렸나 봐. 신라 호텔 연회장. 제가 한복 디자이너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거기서 패션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관료만 5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수가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 최소 7, 8천만 원은 들었을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제게는 1,2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8천만 원짜리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혜자 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오늘 내 딸한테 전화했어. 수술비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뭐래? 형편이 어렵다고 당장 애들 학원비도 밀렸다고 그랬어. 학원비가 밀렸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남한테 신세지기 싫다고. 남한테는 신세지기 싫으면서 시아버지 회갑에는 8천만 원을 쓴다고. 영수가 내 딸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이건 아니야. 혜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너 혹시 종로에 한옥 건물 하나 갖고 있지? 남편분이랑 옛날에 사셨던 거. 있긴 한데. 그거 개발 제한 구역이라 가치가 없어. 그냥 30년째 방치되어 있어. 영수가 그거 큰일 났다. 왜?
혜자 언니는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를 찾아 보여줬습니다.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 문화재 보존지구 해제 확정. 한옥 건물 재개발 가능해져. 땅값 10배 급등 전망. 이게 무슨. 영수가 내 한옥이 바로 그 지역이야. 내가 확인해 봤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되는데? 평수가 얼마야? 200평 정도. 200평이면 지금 시세로 평당 6천만 원은 기본이야. 120억은 넘을 거야. 120억?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영수가 그런데 내 딸이 이거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혜자 언니의 질문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1200만 원도 아까워했던 딸이 120억짜리 건물이 있다는 걸 알면 언니 나 무서워. 당연하지. 그러니까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그리고 내가 아는 변호사 아들 있어. 내일 만나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호텔 연회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들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혜자 언니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혜자 어머니께 어머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먼저 건강부터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수술비 문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께서 왜? 혜자 어머니가 제 어머니 은인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일이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준혁 변호사는 즉시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비 전액을 선불로 납부했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받으세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담낭을 제거하고 주변 림프절도 깨끗이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혜자 언니와 이준혁 변호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영수가 수술 잘 됐대. 다행이다. 언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친딸은 오지 않았는데 오랜 친구와 처음 만난 변호사가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회복되시는 동안 한옥 건물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어머님 명의로 된 종로 북촌 한옥이 문화재 보존지구 해제 대상 1순위입니다. 다음 달 15일에 공식 발표 예정이고요. 그럼 정말 120억이 되는 건가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억, 위치가 좋으니 15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150억? 그런데 어머님, 딸분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준혁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께서 그동안 딸분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딸분은 이미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8억 투자금에 5억 보증까지 총 13억을 지원받으셨죠. 하지만 그리고 어머님이 수술비가 필요하실 때 외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도 제 딸인데. 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딸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15년 동안 충분히 헌신했어.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지. 그날 이후 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딸 수진이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혜자 언니는 거의 매일 와서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영수가 너 퇴원하면 어디서 지낼 거야? 집에 가야죠.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아니야. 우리 집에 와서 지내. 그럴 순 없어요, 언니. 영수가
지금 내 상태로 그 집에 돌아가면 다시 가정부 생활 시작하는 거야. 몸 회복도 안 됐는데. 혜자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재산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대. 딸이 알기 전에 말이야. 그렇게 저는 퇴원 후 혜자 언니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퇴원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자 언니 집에서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응? 나 지금 집에 안 계시던데? 어디 가신 거야?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 혜자 언니 집에 와 있어. 갑자기 왜? 언제 가신 거야? 한 달 전에. 한 달 전?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그제야 궁금해하는군요. 한 달 동안 딸은 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응, 수술 받았어. 수술? 무슨 수술? 담낭암 수술. 다행히 잘 됐어.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내가 도와준다고 했니? 수술비 없다고 전화 끊었잖니. 아, 그게 괜찮아. 혜자 언니가 다 도와줬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좀 더 있을게. 엄마, 그리고 혹시 종로에 있는 한옥마을인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니, 그게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엄마, 그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해야 하고.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혼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도와드린다니까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날 도와주고 싶었으면 한 달 전에 병원에라도 왔어야지.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딸분이 등기소에 다녀갔습니다. 뭐라고요? 한옥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갔어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들렀다고 하네요. 왜? 아마 상속 절차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딸과 사위가 혜자 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현관에서부터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종로 한옥마을인데요. 재개발 확정됐대요. 120억 이상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 엄마, 이거 큰일이에요. 세금만 해도 엄청날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사위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상속을 미리 하시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대요. 상속? 네, 어차피 나중에 수진이한테 주실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유리해요. 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다 준비해 왔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장, 상속 사전 증여 계약서. 수진아, 이게 뭐니? 엄마, 복잡한 거 다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엄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수진아. 네, 엄마.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15년 동안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15년 동안 내가 너희 집안일을 다 했지.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그건, 그리고 수진아,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니?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업 자금 8억, 빚 보증 5억.
총 13억이야. 그런데 내가 수술비 1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넌 뭐라고 했지? 엄마, 그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런데 바로 그날 시아버지 회가변에 8천만 원을 쓴 거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수술 받으신 날이 우리 아버지 회갑 날이었어?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사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엄마가 괜찮으시다고 했잖아. 수술 필요 없다고. 그때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수진이는 나한테 수술비를 거절한 그날 당신 아버지 회가변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신라 호텔 연회장 예약하고 드레스 맞추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중요한 건 한옥 문제잖아요. 세금이. 수진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돈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생각해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엄마.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빚도 많고 애들 학비도 밀렸고.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이미 13억을 줬잖니. 엄마, 그럼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5억 빚 보증 때문에 엄마 신용도 묶여 있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와 함께 산 이유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5억 빚 보증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알았어. 그럼 내가 5억 빚을 갚아줄게. 정말요?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한옥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거야.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고. 뭐라고요? 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외동딸이잖아요. 당연히 상속받아야죠. 당연하다고? 수진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건 의무가 아니야. 엄마,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15년 동안 모신 게 다 뭐예요? 저도 희생했어요. 희생? 내가 뭘 희생했는데? 집도 내줬고, 밥도 해드렸고. 수진아,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내게 밥 해준 날이 며칠이나 되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거야. 15년 동안 집안일을 다 한 건 나였어. 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내줬다고? 내가 새를 살았던 거 아니었어? 공짜로? 수진아, 내가 날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거니? 그 질문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수진이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해. 수술비 거절한 건? 그건 당장 나가. 다시는 날 찾지 마. 어머님, 나가라고. 딸과 사위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자 언니가 차를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응. 속이 시원해.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다음 날 이준혁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딸분이 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상속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생전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시든 그건 어머님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어머님, 한옥 건물 처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결심한 대로 말했습니다.
기부하려고 합니다. 기부요? 네. 한복문화보존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할 거예요. 그 건물로 한복 박물관을 만들고 전통 한복 기술을 전수하는 공방도 운영하고 싶어요. 혜자 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수가 정말 멋있다. 언니, 나 평생 한복 디자이너로 살았잖아.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걸 남기고 싶어. 이준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제가 재단 설립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최영숙 한복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종로 한옥 건물은 재단에 기증되었고 1층은 한복박물관으로 2층은 전통 한복 공방으로 개관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시절의 동료들, 제자들, 그리고 패션계 인사들까지. 영숙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복 박물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젊은 시절 디자인했던 한복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명동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그 한복들이요.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 박물관,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평생 한복 디자이너로 사셨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 돈만 바라봤죠.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엄마,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은 너무 컸어. 엄마. 하지만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앞으로 내 삶을 제대로 살아. 남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네, 엄마. 그리고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뭐? 민수 오빠가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저도 자기 부모한테만 잘하고 엄마한테는 못되게 굴었다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작은 옷가게라도 해보려고요. 이번엔 제 힘으로요. 그래. 엄마 가끔 여기 와도 될까요? 엄마 작품 보러.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아. 하지만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마. 네, 엄마. 감사합니다. 딸이 돌아간 후 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마음이 좀 풀렸어? 아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지금은 재단 설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한복 박물관에 출근합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전통 한복 제작 기법을 가르치고 가끔은 직접 바느질도 합니다. 선생님, 이 옷고름 매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젊은 제자들과 함께 한복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한복 박물관 2층 공방에서는 매주 무료 한복 만들기 강좌가 열립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나 한복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렇지? 우리 전통 옷은 정말 아름답단다. 어제는 딸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요. 엄마, 커피 사왔어요. 고마워. 엄마,
제가 작은 옷가게 계약했어요. 다음 달에 오픈해요. 그래, 잘 됐네. 엄마가 만드신 한복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복 리폼 옷을 만들려고요. 물론 엄마 허락을 받고요. 좋아. 응원할게.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는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갔습니다. 혹시 언젠가 우리가 다시 진짜 모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드디어 최영숙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ATM도 아닌 한복 디자이너 최영숙으로요. 오늘도 공방에서는 젊은 제자들이 한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운 옷들을 보면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혜자 언니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합니다. 영수가 행복해? 응, 언니. 정말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석양이 한옥 지붕을 붉게 물들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70세에도 아니 몇 살이든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를 위해 살겠다는 용기.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가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